케일럽은 20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자동차 수리 방법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둘 이상의 엔진을 재구축하고 타이어 점화 플러그와 오일을 많이 교체했지만 학교를 마친 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소년에게는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학교 친구들 몇 명 그는 기계 과정을 마치고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상사의 이름은 레스터였고 완벽하게 일을 수행했음에도 케일럽에게는 가혹하고 엄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말이 있었지만 그 남자는 그것에 대처했습니다. 그는 학습 속도가 빨랐고 직장에서 1년이 지나자 곧 상사가 그를 비난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월급을 받고 고위 정비공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수리점에 일자리를 구하러 온 신입 정비사들은 케일럽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골 고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케일럽은 노인과 낡은 포드, 동네 식당 주인과 멋진 테슬라 모두를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가난한 기계공으로 시작했고 노숙자로서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에는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시는 시골에서 트랙터를 수리하곤 했어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들은 저를 빨리 가르쳐 주었고 제 타이어 가게를 열었고 제가 가진 모든 것에 충실한 자동차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머리를 밟아야 했지만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레스터가 밝혔습니다. 어느 날 케일럽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을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 수리점에 도착한 금발의 빨간 메르세데스가 그녀의 발 뒤꿈치를 클릭하며 걸어나갔습니다. 퇴근한 남자들 그래서 최고 중에 최고가 누구냐고 그녀가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케일럽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젊은 여자가 그에게 미소를 짓는 것을 보자 무례하거나 진부한 미늘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나기조차 이상했습니다. 이런 곳에는 예의 바른 남자가 있다. 여자는 문제를 지적했다. 케일럽은 몇 시간 안에 고칠 수 있다고 했고 다행인 것은 오늘은 다른 손님이 없었다는 것이다. 젊은 여자는 기다리기로 하고 그 옆에 앉았다. 벤치에 앉아 그의 작업을 지켜보며 다른 서비스에서 온순하고 정중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동안 차를 가져갔을 것이고 그것은 긴급 상황에 대해 추가 요금을 요구했을 최소한의 금액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그는 좋은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서 열심히 일하니까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 그 금발이 케일럽의 일을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그녀가 내 등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쩐지 당황스럽네. 그녀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건지 택시를 불렀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매우 아름다운 카페에 갔지만 나는 그녀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일럽은 1시간 후에 그가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모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항상 기뻐요. 도움을 받은 케일럽은 그녀가 마침내 떠날 것이고 더 이상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그를 당황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도했지만 그 젊은 여성은 그를 바라보며 거기 서 있었습니다. 케일럽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얼굴이 붉어지며 물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 소심하게 말하고 케일럽을 다정하게 쳐다보았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시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내 업무 지시사항이 아닌 것뿐이에요. 케일럽이 완전히 혼란스러워 대답했어요. 그 여자는 모든 사람에게 때리는데 익숙했고 항상 그랬는데 이 남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차로 갔다. 케일럽도 자신이 당황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고 그가 그녀를 좋아했던 것처럼 그녀도 그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 구호를 놓칠 수가 없었고 그는 따라잡았다. 차 근처에 있는 젊은 여자 오늘 밤 공원에 가자. 케일럽은 희망을 가지고 미소 지었다. 아 그런데 내 이름은 페이지야. 그녀는 수줍게 대답했고 그날 저녁 그들은 8시에 도시 공원 입구에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케일럽은 일을 일찍 끝내고 싶었습니다. 청소하러 집으로 달려가려고 어디 가는데 뒤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케일럽은 이미 자동차 서비스 정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일을 끝냈고 나머지 사람들은 스스로 닫을 것이다. 나는 회의가 있어서 나는 직원이다. 조금 일찍 일이 생겼는데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세요. 알고 보니 레스터의 차가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황금빛 손을 가진 정비공이었지만 진흙탕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에 익숙했습니다. 페이지는 크게 한숨을 쉬었고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녀가 확실히 기분이 상할 것이고 아마 다시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케일럽은 차고로 돌아가서 레스터와 함께 퇴근하기 전에 2시간 더 일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차가 준비됐어요. 케일럽이 공원으로 달려갔어요. 만약 그녀가 아직 거기 있었다면 당연히 공원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됐어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그와 동시에 공원 근처에서 페이지는 불행한 생각에 잠긴 채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시간 넘게 케일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부자 바보에게 가장 불쾌한 교훈을 가르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를 정말 좋아했는데 갑자기 값비싼 고급차가 그녀 앞에 섰다고 금발의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미소를 지었다. 흠뻑 젖었으니 태워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 이름은 레스터이고 나는 페이지다. 그 소녀는 대답하고 그의 차에 탔습니다. 그녀는 거절당했기 때문에 화가 났고 그래서 더 이상 첫눈에 반한 사랑이 없다는 위로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페이지와 레스터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에 가서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그 사람이 그 자동차 서비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녀의 차를 아주 잘 고치고 나서 그녀의 영혼에 침을 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의 눈을 바라보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사는 이제 페이지가 도착했을 때 케일럽이 그녀의 차가 즉시 그녀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좋은 오후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제가 그날 직장에 갇혀 있어서 늦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릴 수 없었지만 제가 왔어요. 정비공이 진심으로 말한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녀는 대화를 나누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지만 레스터가 곧 현실로 돌아왔고 이미 소개하셨군요. 제 최고의 정비사 케일럽입니다. 여긴 내 약혼녀 페이지라고 하더군요. 레스터는 질투심을 느껴서 자기가 없을 때 아주 잘 구구했지만 페이지는 혼란스러웠지만 말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레스터가 차 안에서 왜 그녀를 약혼녀라고 불렀는지 물었을 때 소심하게 그와 함께 떠났습니다. 레스터는 방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만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케일럽은 그의 정비공과 경쟁하려는 욕망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케일럽은 그의 기분이 바닥보다 낮아졌고 그를 거기에서 끌어올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녀가 버릇없는 부자 소녀와 바람 피우기 위해 여기 왔는지 그는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자 이제 그녀는 그에게 단지 고객일 뿐이었고 그동안 페이지는 자신이 레스터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을 더 이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훨씬 나이가 많았고 취향도 다르며 삶의 우선순위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그녀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고 그녀는 그날 저녁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밤 10시 문이 닫히기 직전에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케일럽에게 소리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스를 눌렀습니다. 당연히 그가 왔고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그녀의 집 문 앞에서 키스로 끝나는 멋진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레스터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옆에 서서 화해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 생각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레스터는 차에 타서 2달이 지나고 케일럽과 페이지는 이미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고
서로 너무 사랑해서 그냥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한 남자가 엄청나게 비싼 차를 타고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내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을 위협했습니다. 케일럽이 차를 관리했지만 주인이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차 서비스를 닫고 집에 갔으며 아침에 그는 차의 상태가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리는 누군가 기둥에 부딪힌 것처럼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설정이라는 것을 즉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차 주인이 돌아와서 케일럽이 차를 타고 즐거운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심지어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을 때렸고 결국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역에 도착한 사람은 케일러브뿐이었고 폭행, 생명위험 및 값비싼 재산 손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내가 거기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차를 떠났을 때 차는 완벽한 상태였어. 카메라 점검이 있어 케일럽은 차 주인과 상사가 그에게 말하러 왔을 때 양해를 구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우리는 최고의 변호사가 있으니 그가 무엇이든 증명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누구든지 레스터가 금속 성음표로 모호하게 말했지만 페이지와 헤어지면 혐의도 없고 감옥도 없고 빚도 없고 다른 여자한테 일자리를 구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 생각해 보세요. 케일럽은 상사가 사람들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레스터가 자신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한 것은 그게 유일한 선택이라고 레스터는 슬그머니 말했다. 나는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법원이 명령하면 당신의 양심이 허락하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면 케일럽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면 그녀는 당신을 떠날 것이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사위가 20년이 되자 막대한 빚을 지는 범죄자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레스터는 단순한 가정의 좋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레스터는 후원자와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모두 잃었고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팔려고 58세의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를 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시작한 곳이고 아마도 그곳에서 내가 결국 좋은 정비사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그는 그의 가족에게 도시에서 최고의 자동차 서비스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러 그곳으로 갔다가 아름다운 조수를 만나 상사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순백색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마주쳤습니다. 레스터는 그것이 케일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전 정비공은 지금에서야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성숙해졌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레스터 케일럽도 놀랐습니다. 불쾌하게 놀랐습니다. 귀하가 힘든 시기에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전 상사에게 큰 후회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가족을 부양할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레스터는 자신이 곧 거절당하고 개처럼 쫓겨날 거라는 걸 깨닫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계공이 필요해요. 집행유예 없이 당신을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일럽이 말하며 다시 고개를 숙이고 계속하고 싶지 않아요. 이 대화는 그의 양심이 그가 레스터의 직업을 거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이 그에게 복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심지어 케일럽이었습니다. 질투 때문에 눈이 멀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여자를 찾았나요? 결혼하셨나요? 케일럽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무작정 돌렸더니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페이지가 보였다.